이번 영상은 중국에서 사입을 할 때 수많은 구매 대행 업체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초보 셀러분들이 꼭 보면 좋은 영상입니다. 톰슨 가젤의 말 중다리입니다. 셀러 여러분들, 사입하기 너무 힘드시죠?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업체를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떤 업체를 걸러야 하는지 진짜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저희가 처음에 사입할 때부터 썼던 중다리닷컴,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다리닷컴 대표님, 이중엽 대표님을 모시고 셀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저희 채널에 대표님을 소개하는 게 처음인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다리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8CNT 대표 이중엽입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 회사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무역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무역 어벤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무역 이론을 모르셔도, 수입 수출을 모르셔도, 인증 이런 거 모르셔도 저희가 다 한 방에 도와드리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공장 OEM 제조, 배송 대행, 그다음에 이제 수출,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역을 대행하는 무역 대행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진짜 무역 어벤져스라는 단어가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이 넘치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경력이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경력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중다리닷컴을 운영한 지는 올해로서 딱 10년 차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 무역을 한 지는 무역 회사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중국 무역을 한 거는 17년이 됐습니다. 와, 네. 17년. 네, 그래서 오늘은 중다리닷컴 대표님의 경력 17년, 그 다음에 저희 톰슨 가젤의 경력 1년 6개월을 합쳐가지고 이 모든 노하우를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가 뭐죠? 저희가 주변 셀러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무작위로 좀 질문을 날렸습니다. 저희가 이중엽 대표님을 뵈서 좀 하면 좋은 질문들, 평소에 구매 대행을 할 때 궁금했던 점들을 좀 질문해달라 해서 이 함에다 넣어서 저희가 무작위로 뽑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질문입니다.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먼저 대답해보고 추가적으로 대표님이 살을 붙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은요, 사실 저희가 중국에 사입할 때 1688 타오바오 같은 중국 웹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진짜 저희가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대신 해주는 업체고요. 배송 대행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배송을 담당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구매 대행 배송 업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게 맞는 정일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네. 네,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고, 네. 구매 대행은 그러니까 이제 구매까지 하면서 배송까지 보통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구매 대행 업체라고 보통 하고, 이제 배송 대행은 정말 이제 배송만, 네, 배송만 해주는 업체를 배송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물건 소싱해서 자기 브랜드 로고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서 파는데 혹시 특허권 이런 거 침해를 안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쉽게 해보자면 중국에 그냥 있는 그 물건을 갖고 와서 저희만의 톰슨 가젤 브랜드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이때 중국 물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톰슨 가젤 브랜드를 만약에 입히게 되면은 톰슨 가젤은 브랜드 등록이 돼 있나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브랜드 등록이 돼 있으시면은 그걸로써 이제 상표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중국 제품을 이미 이제 선등록 해놓은 이제 상표권자나 디자인 등록을 미리 해놓은 한국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를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례도 제가 이제 많이 겪어봤는데 이미 중국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네. 디자인도 이미 다 낸 거고 중국에서 특허도 낸 거고 막 이런 제품인데 최초 가져온 어떤 뭐 업체나 뭐 사람이 한국의 이제 특허청에다가 이제 자기 거인 것처럼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등록을 해놨었을 때는 이제 하는데 보통은 모르잖아요. 왜냐면 중국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톰슨 가젤이란 브랜드를 생각해서 이 제품을 들여왔는데 판매를 잘하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이제 내용 증명이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내용 증명이 날라오면은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엄청 긴장되고 맞죠. 겁나고 두근두근. 네, 겁나고 일단은 되게 저거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쪼실 필요가 없어요. 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 내용 증명상에 있는 상표권 번호라든지 네네. 등록자를 네. 키프레스에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등록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등록 날짜가 뭐 예를 들면은 네. 2019년 뭐 5월이라고 돼 있다고 하면은 2019년 5월에 한국 그 사람이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그 제품의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네. 이런 게 그 날짜 전에 만약에 선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중국에 중국 회사가 네. 그러면은 그 자료 증빙 자료만 제출을 하면은 네. 이거는 무효 소송이 됩니다. 오. 아, 그럼 국내에서 그대로 그쵸. 해도 괜찮다. 이 사람이 선등록을 해놨다고 네. 하더라도 이미 외국에 있던 제품인 걸 증명하면은 아. 특허 소송으로 갔었을 때 이게 무효 소송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디자인 등록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전에 네. 그 핸드폰 뒤에 그렇게 손가락 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죠, 맞죠. 네, 그것도 중국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인데 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디자인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포즈를 이제 한참 팔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이것도 중국 업체에 먼저 만약에 중국 업체가 디자인 등록을 안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제작만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제품을 중국에서 뭐 예를 들면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에서 이 등록 날짜보다 먼저 생산을 했고 판매를 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은 네. 그거 그거 제출하면은 소명 자료가 됩니다.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디자인이라는 게 무효가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 디자인 내기 전에 똑같은 제품이 이미 중국에 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음. 대부분의 네. 업체들은 겁주는 용도로 많습니다. 네, 겁주는 용도 많고 네. 실제로 그냥 그거를 뭐 소송까지 안 가고 이거 우리 중국의 업체에서 이미 사전에 다 제작됐던 업체고 제작됐었고 중국에 이렇게 디자인이나 상표 등록이 돼 있던 제품이다. 네. 그때부터 수입해서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관계 괜찮다. 없다라고 그 내용을 보내주면은 네. 그 업체도 바로 압니다. 그 터치를 안 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의 노하우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질문은 이 중국에서 4가지 쇼핑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가지 쇼핑몰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독자님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이 4가지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B2B, 그러니까 도매가 있고요. 소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사이트는 알리바바하고 1688은 도매 사이트고요. 타오바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매 사이트, 소매 사이트가 나눠지고 배송은 중국 내 배송만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배송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데 알리바바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배송까지 처리를 해주고요. 타오바하고 1688은 중국 내 배송만 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결제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는 카드 결제가 되고요. 이제 1688만 이제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제일 저렴하기는 1688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 중에서 물건은 이제 1688에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징둥닷컴이나 요즘에 핀더더라는 중국 사이트도 있는데 혹시 이 사이트에 대한 장점이나 뭐 단점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징동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치면은 쿠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 그래서 쿠팡의 장점은 배송이잖아요. 네. 빠른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이 정말 빠릅니다. 징동은 이 모든 전역에 각자 이렇게 쿠팡처럼 물류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당일 배송도 있고요. 네. 다음 날이면은 다 들어오거든요. 대신에 쿠팡의 물건이 좀 비싸잖아요, 약간. 네네. 가격이 그런 거랑 똑같이 징동도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그 대신에 물건은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뭐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진동을 이용하시면 물건은 정말 빨리 도착을 합니다. 핀투더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약간 양을 조금만 더 사시면은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말고 조금 이제 뭐 양을 좀 여러 개 사시는 경우 그럴 때는 그런 플랫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타오바오나 1688 뭐 이런 데에서만 많이들 이제 생활하시는데 이제 조금 중국 쪽 플랫폼은 그거 외에도 또 되게 다양한 도매나 이런 플랫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은 좀 더 경쟁력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 네, 그럼 연속해서 저도 질문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1688에서 샘플 구매 시 최소 주문 수량이 10개 혹은 20개 이런 건 샘플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은 샘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맞아. 라는 질문입니다. 네, 1688에서는 보통 이렇게 최소 구매 수량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근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개 또는 두 개인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10개, 20개 뭐 아니면 100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업체들이 그 사이트 상에서 봤을 때는 10개, 20개, 뭐 100개 이렇게 돼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냥 주지는 않아요. 그냥 주지는 않고 알리왕왕으로 채팅을 해야 됩니다. 채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채팅할 때 뭐 좀 중국 혹시 잘하시나요? 저희는 구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아 구글? 네, 구글 번역기. 구글 잘 번역기로? 나오더라고요. 예, 구글 번역기나 뭐 파파고 이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어는 진짜 모르셔도 돼요. 오히려 약간 좀 뭐랄까 한국 사람이는 티가 나면은 더 잘해주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대신에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업체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좋죠. 우리가 이 정도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쇼핑몰 운영하시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거 링크도 보내주셔가지고 업체한테 바로 신뢰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구매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샘플 구매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한 개씩도 구매합니다. 이거 샘플을 받고 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웬만한 1688 업체는 다 샘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 네. 키 포인트는 채팅이다. 네, 채팅으로 이렇게 보낼 때 또 중국 사람들한테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 악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모티콘 네. 아시죠? 네. 요거 보내면 되게 잘 먹어요. 신뢰. 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이모티콘 했을 때 와. 활짝 웃는 거 하나 보내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악수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알리바바에 네. 그거 보내면은 바로 되게 좋아하면서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 이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질문인데요. 구매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구매 대행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이것도 진짜 전문가의 의견으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구매대행 업체는 보통 이제 뭐 1688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공장 제작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송금하거나 아니면 네. 컨트롤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구매대행 업체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수수료, 그 진행하는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품이 왔었을 때 검수를 만약에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뭐 검수 비용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고 원산지 표기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또 원산지 표기 작업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박스를 재포장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중국은 내수 그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수만 유통되는 것들은 좀 박스가 허접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한국으로 그 상태로 받으면은 전부 다 막 파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박스 뭐 변경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런 비용.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수료 안에 네. 기본 검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본 검수비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 검수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검수라는 건 이제 랜덤 검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박스를 열었을 때 안에 이제 100개 제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 100개 중에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랜덤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고객분께 말씀을 드리죠. 이거 10개를 봤는데 이 중에서 뭐 한 6, 7개가 불량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업체한테 반품을 할까요? 아니면은 전수 검사를 해서 분량을 다 고르고 받으실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여쭤보고 나서 업무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구매대행 업체의 보통 업무 진행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 네. 이 열정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아, 열정 때문에 네. 망한다. 열정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